여차는 뉴포터, 깨구리 포터라고도 하는데 연식은 좀 오래됐고 이게 환경 사업으로 해서 LPG로 개조가 된 차량인데 증상은 한 일주일 전부터 아침에 이제 시동을 걸면 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껐다가 또 키면 또 괜찮을 때도 있고 일주일 사이에 한 2번 정도 증상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내일 어디 장거리를 가야 되는데 불안하다고 이걸 좀 봐달라고 해서 일단 점검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또 데이터를 본다 해도 이런 증상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현상 보려고 그러면 스코프로 파형을 직접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위에 거 요거는 이제 크랭크각 센서 파형인 거고 요놈과 요놈은 DLI 방식 점화 코일인데 코일에서 측정을 해서 이렇게 점화 1차 파형을 본 것이고 구조라면 보통 통상적으로 점화 찐바, 연료 찐바, 압축 압력 이런 케이스인데 특정 기통이라면 점화, 압축, 연료 또 셋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구조에 관한 증상이 생기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개조가 그러니까 액상 분사 방식의 인젝터를 쓰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는 간단하게 한번 밝혀볼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크랭크각 센서 신호가 정상이냐 요거를 보면 돼요. 요때도 정상일 때 보면 안 되고 지랄할 때 그러니까 증상이 생길 때 그때 파형을 측정을 해서 정상이냐 요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빨 대수는 이제 60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미싱 투스라고 해서 참조점이 어디냐 이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이빨을 2개를 빼놔요. 요놈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했느냐 요걸 쭉 하고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빨이 빠진 것이 후두둑하고 1개든 2개든 3개든 이게 빼먹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보고 만약에 증상은 생겼는데 요 이빨이 안 빠졌다라면 또 크랭크각 센서의 신호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보기 쉬운 게 점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그 점화 파형이에요. 전압이 있다가 이렇게 딱 없어지는 구간, 요 구간부터 여기까지를 듀얼 시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딱 줬다가 딱 끊으면 이렇게 서지 전압이 상당히 높은 이렇게 서지 전압이 생기고요. 지금 대략 받는 369V가 생겨난 1차 서지 전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요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만큼의 구간을 점화 시간이라고 하는데, 요 시간이 정상적인 시간이냐. 그리고 요 부분, 돼지꼬랑지, 꼬불꼬불, 이 돼지꼬랑지 요 부분이 꼬불꼬불 하느냐. 꼬불꼬불 해야 이 점화 코일이 살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꼬불꼬불이 없으면 이 점화 코일은 죽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보면 코일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진 않았고, 이제 문제가 생긴 부위를 찾아볼 건데, 어쨌든 요게, 요렇게 생기는 파형은 정상이다. DLI 방식이다 보니까 1,4번, 뭐 2,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누전이 되면 요 시간이 급격하게 짧아져요. 보통 통상적으로 2분의 1 이상 좁아져요. 이러면 이걸 가지고 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선 한번 요거를 찾아볼게요.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커졌죠. 1.2ms네요. 여기 보면 뭐 하나 나왔네요. 여기 보면 뭐 거의 뭐 붙다시피 했지요. 굉장히 많이 짧아졌어요. 붙다시피 했어요. 요때 보면 160 나노세크가 나왔네요. 아까 이상이 없을 때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1.2ms 있으니까 뭐 거의 뭐 10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오므라진 거예요. 요 얘기는 뭐냐면 점화 코일에서 불꽃이 발생을 해서 하이텐션 코드, 그러니까 점화 배선이라고 그러죠. 요 놈을 타고 점화 플러그에 꽂히게끔 돼 있어요. 점화 플러그에 꽂히면 플러그는 이제 연소실로 공간 이동을 하겠지요. 요게 이제 2차 건은 아닌데 다른 차 건데, 이 코일에서 점화 1차를 단속을 하면 점화 2차 전압이 생겨요. 이거 보통 뭐 25,000V, 35,000V 이 정도 전압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전압이 발생을 하면 여기 배선이에요. 배선을 쭉 타고 와서 이쪽 끄트머리 여기에 보면
헤드 쪽에서는 이렇게 점화 플러그가 이렇게 딱 꽂히겠죠. 꽂히고 요 부위는 이제 헤드에 이렇게 꽂히게끔 돼 있는데, 그러면 얘가 누전이 어디서 되냐? 그러면 요 코일 여기 요 부위, 이 꽂혀지는 부위, 여기서 누전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몸땡이, 요 몸체에서 또 누전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선을 쭉 하고 와서 요 꽂혀지는 부위, 플러그와 점압 배선이 이렇게 꽂혀지는 부위, 여기서 또 누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애자, 이걸 하얀 거 애자라고 하는데, 애자가 또 깨져서 금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 어쨌든 이렇게 딱 꽂히는데,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도 또 휘어트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코일이냐, 요 배선이냐, 플러그냐, 이거는 누구 때문이냐 그러느냐는 알 수는 없어요. 한 개 라인으로 돼 있다 보니까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는 이 파형만 보고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몇 번 실린더에서 문제가 있다, 점화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스코프로 보면 알 수가 있고, 코일이냐, 배선이냐, 플러그냐, 이거는 하나씩 서로 간에 위치를 바꿔서 구조가 내가 이동 혼놈으로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요놈을 가지고 이때 평가를 또 하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현재 이제 부조를 툭 하고 부조를 할 때 요 파형인 것이고, 정상은 발생을 하는데 점화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됐다, 그렇다면 요거는 점화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가느냐면 인젝터한테 가는 거예요. 압축압력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없어요. 압축압력 같은 경우는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한 놈이 압축압력이 낮다 하면 얘는 지속적으로 계속 부조를 일으키지, 어떤 때 있다가 어떤 때 없다가 이런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근데 인젝터는 또 가능해요. 인젝터 같은 경우는 냉간 때는 이게 가능하긴 한데, 이것도 또 신빙성은 좀 떨어져요. 뭐 어떤 때 좋았다, 어떤 때 뭐 나빠졌다, 이러기는 조금 어려운데 약 하나만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툭툭 이런 치는 이런 증상이 있다라면 대부분은 점화 쪽에 누전일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어쨌든 지금은 여기서 밝혀졌기 때문에 뭐 이건 간단하게 점화 쪽, 그러니까 뭐 플러그든지 코일이든지 이런 놈을 이제 교체를 하면 이거는 이제 잡힐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조차들의 이제 특성은 뭐냐면, 원래 이제 디젤인 놈을 이제 LPG로 이제 개조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원래 그 LPG가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제 점화 플러그인데, 요게 이제 헤드에 쭉 꽂혀서 쭉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이만큼이 튀어나와요. 연소실 안쪽으로. 그러면 요 끝부분이 연소실 안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뜨거운 부분이에요. 끄트머리 요 부분은 뜨거운 부분이다 보니까 요 놈이 열에 의해서 이렇게 풍선 마냥 살짝 이렇게 부풀어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요 끄트머리가 커졌다는 얘기지. 그러면 플러그를 교환할 때 이게 이렇게 쑥 돌려서 빼내잖아요. 빼면 여기가 두껍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졌기 때문에 이 헤드의 그 나사산을 다 훑어버리고 나와요. 이렇게 부러지든지 이 나사산을 다 훑어버리고 나오든지, 이런 문제가 가끔씩 발생을 해요. 뭐 꼭 개조차가 아니어도 일반 가솔린 차도 이런 케이스가 있고,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연소실 온도가 가솔린보다는 더 뜨겁기 때문에 LPG에서 이런 문제가 가끔 휘발유보다는 더 생기는데, 어쨌든 개조차도 이런 문제가 가끔 생겨요. 요거는 이제 다른 차 거 실린더 헤드예요. 3기통짜리 헤드인데, 여기에 이제 플러그가 꽂히겠죠. 여기하고. 그러니까 이 속안에 나사산이 다 문드러져 버리는 거예요. 문드러져 버리면 뭐 그렇다고 뭐 이 헤드를 어떻게 뭐 교환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부분을 나사산을 다시 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나사산 작업을 하면 색가루가 생기겠죠. 근데 이 색가루가 밖으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얘는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안으로 겨들어가 버려요. 색가루가 뭐 굵은 놈도 들어가고 뭐 가는 얇은 놈도 들어가고, 들어가 버리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요게 이제 그 밸브고요. 요게 이제 작은 놈이 배기 밸브, 큰 놈이 흡기 밸브인데, 요 바깥쪽으로는 이제 그 피스톤이 있겠죠.
피스톤 머리 위로 쇳가루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뭐 에어로 충분히 불어내든 아니면 석션기로 뭔가를 빨아내든 무슨 짓을 해도 일부는 나오겠지만 일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뭐 아주 가다란 가루 같은 거 이런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약간 큰 쇳가루가 이 밸브가 열고 닫고를 계속 해요. 계속 하는데 요 사이에, 그러니까 시트링과 밸브 이 면 요 사이에 딱 낑기면 얘가 그 쇳가루다 보니까 어디 못 가요. 상처를 내고 거기에 딱 박히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밸브나 아니 시트링 쪽에 상처를 줘요. 설렁 이 낀 쇳가루가 빠져나온다 쳐도 여기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피스톤이 상사점을 향해서 이렇게 쭉 하고 올라올 때 압축압력이 최고조로 발생을 하는데, 그때 압축압력은 통상적으로 차종마다 조금씩 튀긴 하는데 12kg 요 부분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밸브에 상처를 입었다라면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압축압력이 누설이 생겨요. 그러면 압축압력이 떨어지겠지요. 12kg가 나오는데 쇳가루가 껴서 문제가 생긴 놈은 뭐 10kg가 나온다든지 9kg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압축압력이 낮아져요. 그러면 탭 작업 때문에 헤드를 망가뜨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못 살려요. 살리려고 하면 헤드를 재생을 해야 돼요. 시트링 작업을, 커팅 작업을 다시 하고 밸브 랩핑 작업을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살려내야 돼요. 그러면 또 비용이 또 발생을 하겠지요. 이 부위에 나사산이 깎아져 먹었다 그러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일단 헤드를 뜯어야 돼요. 이렇게 뜯어낸 다음에 외부로 나온 상태에서 요 놈을 전부 다 탭 작업을 해주면 요 헤드는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밸브에 이제 낑긴 것은 아니니까 요 안에 있는 것만 싹 불어내고 다시 엔진에다가 장착을 하면 요 헤드는 뭐 원상태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운이 좋아서 여기를 그냥 헤드를 내리지 않고 그냥 나사산을 내고 에어로 불어서 빼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운 좋아서 다 나오면 상관이 없지만, 근데 그게 아닐 경우가 많아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의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 돼요. 뭐 10%의 확률 가지고 이제 모험할 수 없어요.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헤드를 달면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흔하게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점화 플러그를 정비사가 탈착을 해서 부드럽게 잘 나온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나사산이 먹어서 나온다라면 이런 문제도 있더라. 현재 이 차는 아직은 몰라요. 일단 빼봐야 알겠지요. 이거였어. 됐어.